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관계 소식과 우리 한국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우리 K2 전차를 러시아가 극찬을 했다. 그러면서 공포에 빠졌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무기입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 그 천무 로켓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비밀리에 수입해 갔는데 1조 원이 넘는 수량을 수입해 갔어요. 그걸 지금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예멘 반군하고 후티 반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배치를 해서 곧 천무가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많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내전 위기까지 가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관련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미국이 공격 원잠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작전 가능한 공격 원잠 중에서 상당수를 우리 한반도 인근에 배치를 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극심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극적인 협상 기회가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방장관 해임 보류 발표 직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한 발 물러선 것인데요. 부디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지난 13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네타냐후 방탄법 강행 추진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시행 보류를 선언하고 야권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의 현지 시각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4월 3일 6월절 행사에서 요아트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 보류를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같은 날 법무장관도 사법개혁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타냐후 방탄법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 법안에 대해 쏟아지는 대부분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라면서도 단 하나 법안 중에 법관선정위원회 구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법부를 사실상 집권 여당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총 11명의 법관선정위원회 위원을 여당의 장관급 관료 3명, 크세네트 의원 3명, 법무부 장관 지명 공익단체 대표 2명, 대법원 판사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11명 중 과반이 넘는 7명을 집권 여당 몫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와 집권 리쿠드 당의 이 같은 사법정비 법안은 범좌파 진영이 장악한 현재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네타냐후의 정권 안정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야당은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범야권 인사들과 예비역 군인 조직들을 규합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번 네타냐후의 양보 배경에 모종의 딜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타마르 벤 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 주도의 국가근위대 창설을 인정받는 대신 사법개혁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협상의 여지 없이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이 새로 시작될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니까 기업에 뇌물 많이 받아먹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도 정황도 제기하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죠. 그래서 총리직이 박탈됐고 그런데 재판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총리로 복귀해서 이렇게 뭔가 불온한 생각으로 이 기소권을 발동하는 이런 사법,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만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발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불온한 생각으로 사법권을 발동하는 저 사법을 개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총리의 위상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고, 즉 네타냐후 방탄법이 되었죠. 그게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차를 엎어버리고 뭐 불을 지르고 경찰하고 지금 몽둥이로 서로 간에 두들겨 패고 맞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 겸 부총리, 이 사람이 이제 이 법안을 설계를 했는데, 이 법안 중에서 문제가 하나 있긴 있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그게 이 법관선임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그 11명 중에서 7명이 무조건 여당 편을 드는 사람이 되게끔 되어 있다. 뭐냐? 총리가 지명하는 장관급 관료 3명, 그리고 이 의회 의원 3명 중에서 야당목 1명, 여당목 2명, 그렇게 해서 5명 됐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공익단체 대표 2명, 7명, 그리고 이제 법관 3명인데, 법관은 다 예를 들어서 야당 편이라 하더라도 의회 의원 야당목 1명, 법관 3명 이렇게 빼면 7명, 즉 절대 과반이 여당 몫인 것이죠. 여기서 법관을 뽑으니 이 법관이 당연히 그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비민주적이다라고 시인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이 6월절 기념해서 공군기지에서 갈란트 국방장관하고 화해를 일시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면서 뭔가 이제 협상의 길이 트였는데, 그 하레츠지 같은 이런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국가근위대 창설하고 이 사법개혁안하고 딜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근위대는 창설하고, 국가근위대는 뭡니까? 무장친위대 SS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법행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력 부대를 네타냐후가 가지게 되면서 그 대신 방탄법 요거는 이제 양보하는 이런 딜을 할 것 같다라는 현지 언론들의 분석인데, 아무튼 이 폭력 시위가 좀 끝나고 누군가는 좀 많이 양보를 해서 안정적인 중동 정세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이란의 핵 개발, 북한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막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는데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전력이 급속도로 증원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잠수함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3월 30일부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본토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 주둔 전력인 제2폭격비행단 예하의 제96 폭격비행대를 폭격기 태스크포스로 전진 배치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이 현지 시각 4월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BTF 전력은 제96 폭격비행대 소속의 B-52H 전략폭격기 4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210명인데요. 지난 3월 30일 2대는 동해를 경유하고 2대는 괌으로 직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폭격기 태스크포스 전진 배치에 앞선 지난달 중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좌진에게 B-52H 전략폭격기 탑재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 AGM-86B를 시연한 바 있는데요. 핵무기 운용 능력이 있는 B-52H의 BTF 배치로 영내, 대북, 대중국 억제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핵무기 운용 능력이 있는 B-52의 전진 배치에 이어 핵잠수함 전력도 크게 증강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에는 공격 원잠 전력으로 시울프급 2척, 버지니아급 21척, 로스앤젤레스급 26척 등 49척의 공격 원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무려 4척이 한반도 근해에 나타났습니다. 미군 공격 원잠은 3직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정비와 훈련 중인 전력을 제외하면 작전 배치 상태의 공격 원잠은 17척을 넘기기 힘든데요. 현재 작전 배치 상태의 공격 원잠 가운데 4분의 1이 한반도 인근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일 연합 대장 훈련을 실시했던 오키나와에서 최근 사흘간 LA급 공격 원잠 애쉬빌,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일리노이의 입항과 출항이 확인되었고, 사세보에서는 LA급 공격 원잠인 제퍼슨 시티, 요코스카에서는 LA급 공격 원잠 햄프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일대의 공격 원잠 배치 숫자를 크게 늘린 것은 최근 북한의 해일 1형이나 SLBM 위협, 중국의 공구력형 탕급 잠수함 실험 등 증가하는 북중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연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영내 배치되는 미군 전략자산도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B-52 폭격기가 동해를 거쳐서 괌에 들어간 거는 뭐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핵잠수함들이 지금 4척이나 한반도 주변에 왔는데, 아니 뭐 4척 그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격원잠, 그러니까 전략 핵잠수함 말고 헌터킬러하고 뭐 이런 공격원잠이 총 49척이에요. 그런데 이 삼직제로 돌아가죠. 그래서 17척 정도만 작전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내서 작전을 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북해 지역, 북극 지역, 여기에 무르만스크에서 나오는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한 그 전력들 보내놔야 되죠. 그리고 요즘 또 이 지중해 지역에서 뭔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이런 또 잠수함 또 보내야 되죠. 그리고 미 연안 방어해야 되죠. 그리고 남중국해 또 중국 견제해야 되죠. 그런데 이 동중국해 남해 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4척이나 보냈다. 17척 작전할 수 있는데 그중에 4척이나 보냈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예요. 그중에 특히 이제 2척은 7함대 전력이라서 원래 여기 있던 그 전력인데 나머지 2척은 추가로 태평양 함대에서 이 지역 즉 7함대 작전구역으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사항이죠. 여기 보시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인 일리노이함인데 이게 지금 추가로 증원되어서 왔고 7함대 전력인 이 햄프턴 여기는 지금 괌에서 해상 미사일 보급 뭐 이런 훈련을 하고 지금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해일 1형 수중에서 핵을 터뜨려서 쓰나미 해일을 일으켜서 미군 이 상륙 전단이나 아니면 미 항모 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 한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SLBM 그리고 중국의 탕급 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억제력으로 이 지역에 배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동북아 지역은 점점 더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자 미국이 17척만 작전할 수 있는 핵잠수함 전력 3척째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걸 좀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호주에게 손을 내밀어서 오커스 레짐에 집어넣고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가지게 했더니 호주는 대중국 작전에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호주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또 이 북한이 해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북한의 심포 마양도 이 기지에 대한 헌터킬러 작전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게 핵잠수함 권한을 좀 주면 우리가 3척에서 6척의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중국의 북해함대 잠수함 전력이 남해로 빠져나온 것을 견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헌터킬러 그리고 미국이 아니면 미국이 맡아야 될 이 마양도 북한 기지에 대한 헌터킬러 이걸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잠수함 권한을 좀 다오라는 요구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하면 어떨까? 왜? 미국이 이렇게 빠듯하게 핵잠수함을 움직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비공개로 우리나라의 K239 천무 다른장 로켓을 구매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막 실전 배치한 천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 부대 배치에 실전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천무가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중동의 눈과 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쏠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한국에서 수입한 K239 천무 다른장 로켓 실전 배치 모습을 공개했으며 해당 장비는 예멘 전쟁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에 배치되어 실전을 앞두고 있다고 복수의 중동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우디 국방부는 현지 시각 4월 3일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아일리 총참모장의 지난달 31일 예멘 접경지역 지상군 부대 현지 지도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진에서 실전 배치된 천무 다른장 로켓의 모습이 처음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천무는 두 문입니다. 각각 878과 885라는 차량 번호가 찍혀 있어 다수의 차량이 사우디 육군에 인도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정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사우디 정부와의 계약 체결 때 보안 제약 때문에 수출 여부와 정확한 수출 물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천무 수입은 지난해 사우디 국영 통신사가 8억 달러 규모의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요. 계약 규모 8억 달러는 한화 약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을 주력 탄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로켓은 사거리가 80km에 달하고 미터 단위 정밀도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 탄두를 이용한 광역 제압 표적과 관통형 고폭 탄두를 이용한 요새화 표적 대응 능력을 갖춘 세계 최정상급 로켓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39mm 유도 로켓의 사거리 연장형인 램젯 보조 추진형 개량탄과 600mm급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인 KT즘-2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1일 국내에서 실시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KT즘-2 실사격 때 참관단을 보내 KT즘-2의 성능과 신뢰성을 점검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 다련장 로켓을 배치한 부대는 현재 예멘 내전이 개입 중인 사우디 육군 최정예 제10기계화 예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곧 실전에 투입될 이 천무가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실전 기록이 얼마나 더 많은 추가 수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천무가 이렇게 보인 겁니다. 사우디 그리고 UAE 이 사람들 좀 희한해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무기 구매해 갈 때 비밀 보장 서약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군 관련 홍보 영상 사진에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비밀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공개하고 하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차량 두 대가 보이는데 이 차량 두 대가 각각 878번, 885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사이에도 몇 대가 있고 그 양쪽으로도 몇 대가 있고, 그러니까 다수의 천무를 구매해 갔다 1조 500억 원은 치니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이런 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239mm 유도 로켓. 사우디는 알고 보면 이 포병 화력,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다련장 로켓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M270 MLRS, 그걸 무려 280문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브라질에서 만든 180mm 다련장 로켓, 이것도 77문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만든 토스1 브라티노 일압력 다련장 로켓이죠.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 MLRS를 도입했지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기본탄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32km, 45km 이 정도밖에 타격할 수 없고, 그것도 유도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는 유도 로켓이 없는 겁니다. 즉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천무는 유도 로켓이죠. 그래서 거의 뭐 1m, 2m 단위로 정확하게 명중하는 엄청난 정밀도를 자랑하는 유도 로켓, 이걸 이제 주력으로 사갖고, 그리고 사우디는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29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죠. 요게 400mm, 요게 600mm. 천무 발사기에다가 요거를 4발 꽂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2발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미국의 프리즘 같은 그런 능력, 이거는 미국의 에이테킴스 같은 그런 능력,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열압력 관통탄두도 있고 또 자탄 살포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걸 또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렇게 239mm 유도 로켓도 이 자탄 살포식도 있지만 관통탄두도 또 있어요. 관통탄두가 무려 60cm의 콘크리트를 관통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참호는 다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여기 완전 뿅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을 가지고 실전에서 사용할 텐데, 또 이 오신트 소식통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찾아냈어요.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는 부대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지금 예멘 있죠. 여기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예멘 정부군이 통제가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사우디군이 개입해서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뭐 기존에 사우디가 우리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대거 사가가지고 뭐 오토바이도 때리고 막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현궁이 정말 정확하구나. 미국이 제벌린 너무 늦게 팔고 너무 비싸고 뭐 이래서 대안으로 현궁했는데 이게 제벌린보다 더 좋구나라는 게 여기서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천무가 가면서 뭐 미국의 하이마스, MLRS 이런 건 잽도 안 되게 천무가 더 좋구나라는 게 저는
완전히 그냥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사진들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싶습니다. 천무, 제가 K9, K2 이런 거 막 유럽에 막 팔릴 때 천무가 진짜 대박인데, 천무 진짜 대박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란드도 천무를 사가기로 했고 이 사우디가 이제 실전에서 천무의 위력을 보여줘서 천무 대박 행진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